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지난 7일 토요타는 새로운 사장과 두 부사장이 토요타 모빌리티 컨셉이란 주제로 향후 전기차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되었던 30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350만 대를 판매한다는 전략 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이 3년 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따라하는 수준이었고 기아 인베스터 데이의 발표 내용보다도 떨어졌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신임 사장은 향후 경영 방침으로 개선과 진화를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하여 전방위 전략을 유지하지만 전기차 퍼스트 정책을 강화하여 26년까지 10개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150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요타는 왜 전방위 전략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26년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는 있는지, 토요타는 언제쯤 전기차 리더십 확보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BMW는 독일의 다른 업체와는 달리 수소연료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포르쉐, 르노 등 일부 업체들은 eFue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기차 라인업에 더하여 이번에 수소차, eFuel차를 추가하면서 전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은 항속거리를 200km 이상 실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여 프랙티컬 EV로 포지셔닝하는 마케팅 전략도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승용차인 미라이에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 실적이 미미하여 중대형 상용차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전기차만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믿어왔습니다. 지역별로 국가별로 에너지 사정이 다르고 법규, 차량 이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 니즈를 대응하려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회장이 된 아키오 전임 사장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55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시프트되면 약 10%의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탄소 중립을 전면에 내세워 전방위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달성 시점 목표는 2050년으로 경쟁사 대비 늦습니다. 탄소 중립 완료 시점으로 벤츠는 2039년, GM과 혼다는 2040년, 그리고 현대차도 2045년에 달성한다는 목표 시점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로 내연기관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사이에 전기차만 개발한다는 전략이지만 토요타는 당분간 전기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판매 대수, 매출, 이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먼 쇼크 후 적자에 빠진 토요타를 구하기 위하여 오나가 출신으로 사장에 취임한 아키오 사장은 행복을 양산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여 각 지역에 맞는 좀 더 좋은 차 만들기에 올인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2년 판매 대수는 08년 890만 대에서 823만 대로 8%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습니다. 또한 05년 미국과 일본 시장에 편중되었던 판매 구조도 중국과 아시아, 아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 그룹은 환경 규제가 심한 자국 시장인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율이 77%로 두 시장에 매우 높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젤 게이트 이후 토요타처럼 우수한 하이브리드 기술도 없어서 전기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요타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신흥국 시장에서 많이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전력 사정과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더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쟁사들과는 달리 토요타가 규제가 예고된 선진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크게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전기차 최소 대수로 CO2 규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97년에 개발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작년 말 기준 누계 2250만 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750만 대에 상당하는 CO2 배출 삭감을 달성하고 있다고 늘 토요타는 홍보하면서 하이브리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는 1000만 대 판매를 넘어서면서 BEP를 맞출 수 있었다고 현대차에서는 분석했습니다만 지금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원가는 6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당 이익은 북미 시장 SUV 기준으로 할 때 내연기관 차보다 10%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를 35년 이후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에서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신흥국 시장에서는 판매 목표를 크게 증대하여 하이브리드 성능을 더 개선하는 계획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반면 선진국 시장에서는 35년 이후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이를 따르는 16개 주에서는 하이브리드를 더 팔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를 확대합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는 축소하고 200km 이상 항속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작년 토요타는 2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4년 후인 26년에 60배인 150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기존 레거시 업체의 대표격인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19년 74,000대를 판매한 이후 3년이 지난 작년 판매는 57만 대였습니다. 26년까지 추가되는 10개의 전기차는 BG4X의 플랫폼 eTenga를 이용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내연기관과 공용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 상품성에서 큰 우위점은 없는 편입니다. BG4X의 상품성은 현대의 아이오닉5 등과 비교시 배터리 내구성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BYD와 공동으로 개발되었던 BG3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의 장점인 셀2팩 기술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토요타는 전기차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BG4X는 런칭 후 휠볼트 풀림이 예상되는 문제로 리콜이 발생하면서 성공적인 런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도 있지만 작년 BG4X의 판매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면서 BEP 확보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부분을 교훈 삼아 토요타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전기차 개발을 지연한 점도 보입니다. 일본에서 BG4X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서 구독 판매 방식으로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는 25년이 되어야 3열 SUV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2대 투입하고 태국에서 픽업 트럭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를 투입한다고 하나 큰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에서 니오 샤오펑은 소프트웨어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고 BYD와 지리는 양양과 지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런칭하고 있어 토요타의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약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BG4X는 $7,50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없어 테슬라의 모델 Y를 포함하여 포드의 머스탱 마키, 폭스바겐의 ID4와 가격으로 경쟁이 어렵습니다. 혼다는 올해 말에 GM과 공동 개발하여 미국에서 생산하는 플로로그 전기차를 런칭하면서 토요타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GM은 25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동안 준비했던 신차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런칭됩니다. 포드는 26년 200만 대 생산 체제를, 테슬라는 신설되는 멕시코 공장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독일 공장의 생산 능력을 현재의 190만 대에서 400만 대로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신제품 경쟁과 생산 능력 확대 레이스에서 뒤늦은 토요타의 전기차가 설 여유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뢰성과 내구성을 중시한 토요타의 고객층이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가지고 토요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토요타는 이번 발표에서 토요타의 강점인 토요타의 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작업 방식을 바꿔 공정수를
2분의 1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커넥티드 기술에 의한 무인 반송, 자율주행 검사 등은 이미 기아가 화성 공장에 전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명적인 조립 방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토요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과 항속거리를 2배로 확대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즉 전구체 배터리를 26년부터 생산한다고 합니다. 차량 OS가 될 RNA OS 개발 완료 시점을 발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도 한참 개발 중인 듯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의 도입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는 렉서스 차량으로 26년에 양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구체 배터리와 차량 OS는 이 차량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보면 토요타가 전기차에서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